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들도 좀 깊어지고 계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올라오긴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수가 좀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4% 정도 이렇게 밀려내려가는 모습으로 코스피가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좀 제법 빠진 편이죠. 2.26% 정도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조금 밀리고 있고 코스닥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빠져도 크게 상관없는 지수긴 해요. 지금은 뭐 특별히 악재가 있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찌됐든 뭐 2차 전지 때도 그랬지만 끝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팔아야 수익이 되는데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고 있다 보면은 모두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죠.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팔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이 기업이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매도한다라는 개념은 만들어지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간접적이라던가 대외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매도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도 포인트를 트럼프 후보의 이제 재선 가능성 그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타국가들 뭐 대만부터 해서 한국의 이런 수출 기업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첫 번째 명분이 생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할까 안 할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아예 가닥이 잡혀버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버렸죠. 어차피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을 약간 시점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뭐 2차 전지 쪽이 안 좋습니까? 자동차가 안 좋습니까? 모든 산업들이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악재가 터졌습니까? 하면 그건 아닌데 그냥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뒤늦게 실현시키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아직까지 실현시키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또는 뒤늦게 참가했다가 물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명분이 주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코스피가 1%대 시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추가 하락 나오는 경우들이 보통 통계적으로 한 7, 80%가 밀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2,750포인트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이라든가 수요일, 화, 수, 목 정도에는 이번 주 중으로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사실 얘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7, 8거래일째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들도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특히나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지금은 주가가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반등을 주고 빠지고 하면서 하락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상 지수가 약간 요동을 칠 것이다. 근데 전체적인 방향은 어딜 것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하락 쪽이다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위로 올라갈 만한 호재가 지금 찾기가 조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실물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많이 보실 거고 오늘 신문 일면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부도나는 기업들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회생보다는 부도가 더 많다라는 거고 건설업계도 지금 회생보다는 부도가 많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결국 지수가 올라와 있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지수가 내려갈 때요. 지금까지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빠져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끝물인 것 같다. 제발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왠지 느낌이 반도체 사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사지 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가지고 물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는 게 한때 잘 나갔던 기업들이 몰락을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빠졌을 때 싼데 사볼까 하는 그런 인식으로 조금 빠졌다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연 같은 거 가보면은 에코프로라는 이 종목을요. 여기 앞쪽에서 급등이 나오고 빠져내려가는 이 어딘가에 사셔가지고 물려서 상담하시는 분들, 물려서 살려달라는 분들, 물려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내려가게 되었을 때 다시 반등 나올 때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성전자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한때 잘 올라갔던 2021년도에도 이 정도 빠졌을 때 다시 사면 반등 또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거의 2, 3년을 물려 있으시다가 겨우겨우 지금에서야 본전 탈출할까 말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치솟아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간 어떤 흐름에서 여기서 어설프게 잡게 된다면 물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고 단기적인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뭐 3%에서 많게는 한 15%,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등폭에 있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노리시려다가 2, 3년 동안 만약에 반토막까지 물릴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국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무너지는 것은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가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는 초입부다 보니까 단기 테마라고 하죠. 오늘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던가 또는 뭐 바이오 테마라든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을 뿐인 거지 사실상 이런 단기 테마들이 조금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2차 전지가 무너지고 반도체가 올라간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손바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후보들 굉장히 많이 있죠. 아직까지요. 뭐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관련주도 분명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메리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기업을 조금 빠졌다고 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뭐 밑에 있는데 정말 돈도 잘 벌고 가치도 좋고 괜찮은 기업들을 아래쪽에 있을 때 잡으셔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종목 개수가 10개 미만 또는 5개 미만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종목이 많으실 거예요. 5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이상도 있고 많게는 50개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종목을 또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움직이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원래 주식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매일 재미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 또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추가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얘는 안 움직일 거라 생각했다가 갑자기 급등 나와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진작에 내가 추가 매수할 걸 하는 그런 경우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만히 방치하지 마시고 들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될지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어디쯤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새로운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업종을 분석하고 종목 추천을 하는 걸 보고 어디 뭐 종목도 좋은 거 없나 새로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사실 내 종목을 한 번 더 들여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기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상담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 한글과 컴퓨터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요. 네. 매수가는 25,800원이고 25%입니다. 25,800원에. 네, 한 달 전에 수익을 조금 보고 네. 다시 매수를 했는데 묶여버렸어요. 네, 원래 그래요. 그건 원래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수익 난 거 또 사면 또 물리고 그거는 평생 그래요. 그래서 수익 나면 안 들어가야 돼요. 수익 난 걸 또 들어가서 수익 또 내는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그런 분들은 진짜 초고수 판넬에 들어가신 분들 말고는 그거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수익을 냈던 시기는요, 7월, 8월이 아닙니다. 6월, 7월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시청자님이 수익 냈을 때는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5월이었어요. 우리가 벚꽃을 볼 수 있는 건 4월이니까 벚꽃을 볼 수 있는 거지 7월에 벚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냈던 자리를 우리는 한 번 수익 내버리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사면 이 수익이 나겠지. 또 계속 매매하면 이 종목으로 수익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3월에 저기 뭐 진해 쪽에 가가지고 뭐 군항제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벚꽃놀이를 갔더니 와 벚꽃 너무 이쁘더라 해가지고 7월 지금 여름인데 비가 오는데도 내가 진해를 갔더니 말이야 벚꽃을 봤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벚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봤던 건 그때 시기가 좋았던 거지 이 종목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과 시기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종목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냥 장소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 3월이라는 그 개념을 바로 잊어버리시고 진해만 가면 벚꽃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단정을 지어 놓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늘 말하지만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종목에 들어가면은 거진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익 봤으면은 당분간 뭐 최소 1년간 또는 6개월 이상 안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항상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식은 종목이 좋아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겁니다.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지 종목을 잘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잠깐 타이밍이 좋았던 거고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손실 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나쁘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손실을 좀 각오하고 매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시간을 좀 많이 뺏겨 보실 건지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놀라지도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잘못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시다.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고요. 실적 좋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컴 오피스라든가 이런 뭐 그런 걸 팔고 있는데 관공서라든가 기업들을 팔아내다 보니까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요 기업이 이제 왜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가 하면 이제 AI 관련주로 엮여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한컴 오피스라든가 이런 게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다 보니 AI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엮이면서 클라우드 쪽으로 엮이기 시작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쪽 클라우드라든가 AI 이런 쪽들의 뭐 관심이라든가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도 안 좋겠다. 그리고 이 기업의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겠다.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저점 자리 최근에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는 저점 자리 2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추가 하락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 내기 너무 아깝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 돈이 없어요. 돈을 잃으면 돈 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투자할 돈이 작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벌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시간을 날리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시간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샀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왜 샀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고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냥 인정을 하세요. 내가 잘못 샀으니까 일어난 일이고 받아들이자. 시간을 투자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까지라든가 17,000원까지 혹여나 지금 2만 원짜리가 무너진다면 17,000원 내지 15,000원까지 빠져내려가게 될 텐데 그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때까지 내려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가가 되고 사기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 자리쯤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더 늘려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거든요. 멀리 보고 가져간다면.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만에 하나 2만 원짜리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2만 원짜리에서 반등 나가면 탄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본전 언저리까지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내가 잘못 산 것을 뭐 하늘이 도왔던지 뭐가 도왔던지 탈출할 기회를 줬으니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손실 난 거를 다른 종목으로 메우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손실 내면 되는데 저는 그거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투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센즈랩 센즈랩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000원에 15%입니다. 네. 일단
샌즈랩이라고 하는 요 종목이 오늘 조금 움직이려고 했던 것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대란이라고 하죠. 윈도우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보안 업데이트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항공, 뭐 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안 업데이트 때문에 그렇게 생겨가지고 거의 뭐 근 8시간 이상을 이렇게 마비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사가 오늘 조금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보안 관련주는 앞으로도 관심을 좀 계속 가져도 되는 산업이기도 한 게 이 서비스 IT 서비스 산업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 보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이라는 것이 사실 뭐 지금 발전된 뭐 이런 IT 서비스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의 테마는 사실 장기 투자용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샌즈랩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신규 상장주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신규 상장주는 3년 동안 리스크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다 빠진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3년간은 바닥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 전에 잡아준다면 운이 좋은 거고 못 잡는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7,000원쯤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는 이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같으면 이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1년, 2년, 3년,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요. 대부분 여기서 또 내려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는 바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7,000원에서 반등 나가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할까요?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도 아닌데 추가 매수를 왜 합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 자리는 추가하면서 안 되는 자리인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아마 오늘만 이렇게 급등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후로도 보안 테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보안 문제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안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던가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반면교사의 일로 미국이 저런 일이 생겼으니까 한국에서 보안 강화합시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정부에서 나온다면 요즘에 뭐 정부에서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정책들이라던가 정부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안 테마였다면은 추가 매수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또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샌즈랩처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조금은 같은 보안 테마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지금 7,0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간다고 한다면은 위로 올라갈 때 탄력이 12,000원 내지 13,000원까지는 올라가는 힘이 있는 기업이니까 뭐 품절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힘이 있다 보니까 아마 탈출하거나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으니 추가하면서는 의견 안 드리도록 하고요. 8,000원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돼서 내려간다면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해봐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자리로 신저가로 내려가는 자리다 보니까 뭐 6,000원이 됐든 7,000원 됐든 5,000원 됐든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바닥을 잡으면 3년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치면 2026년이 되겠죠. 2026년이 돼야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6년까지 내려가게 되면 2026년까지 그냥 물려 계시는 게 나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냥 지금 이 분위기 타가지고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그거는 제가 만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이 분위기가 살아있다면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10,000원까지 툭 터치하게 될 건데 그러면 10,000원 터치했을 때 12,000원까지 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 밀린다면은 그냥 2026년에 다시 한번 상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로보틱스요. 다시 한번요. T로보틱스. T 로보틱스고요. 네. 말씀하세요. 21,810원요. 21,810원이요. 1,810원요. 예, 10%. 이걸 사놓고 안 봤더니만 이렇게 빠져가 있네요. 뭐 괜찮습니다. 빠질 자리였어요. 일단 그래요? T 로보틱스는요. 뭐 일단은 사실 로봇 관련주도 한때 이제 우리가 2,000원지 막 급등 나올 때 로봇 관련주도 옆에서 같이 따라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반도체가 날아갈 때
뭐 원자력 관련주 막 올라가기도 하고 뭐 반도체가 날아갈 때 요즘에 저기 뭐냐 조선 관련주들도 막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 테마만 대장이 돼가지고 막 끌어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8월 달에는 2차 전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로봇 관련주에 대한 열광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요즘 특징이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요즘뿐만 아니라 이건 원래 그랬는데 올라왔던 기업들이 다시 막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주가 사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기에 이야기해도 참 미래가 전망이 밝은 기업이잖아요. 로봇 관련주를 80년대 이야기해도 미래가 밝은 기업이고요. 85년도에 이야기해도 밝고요. 90년도 이야기해도 밝고 95년도 이야기해도 밝고 2000년도 이야기해도 밝고 10년도 이야기해도 밝고 15년, 20년, 25년, 30년, 2050년의 이야기해도 로봇 관련주는 전망이 밝아요. 그래서 그 로봇 관련주는 투자가 정말 애매한 게 진짜로 내가 멀리 보고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아니라 단타를 칠 생각이면은 정말로 그냥 짧은 매매를 잘했어야 되고요. 장기로 가져갈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로봇 산업은 뭐 나쁠 리야 있겠습니까? 앞으로 로봇이 점점 나오겠죠. 뭐 물론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거지 거품만 무성하고 소문만 무성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 저렇게 주가가 뭐 10배까지 급등 나오는 이런 거품만 만들어지는 것뿐인 거지 사실 로봇 관련주를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로 보지 않으면 사실 승산을 얻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뭐 어쨌든 투자를 뭐 잘 하셨든 잘못하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지금 거품이 빠지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5,000원짜리 뭐 3,000원 짜리 이게 지금 39,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으니 거품이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횡보하고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한때 좀 자리가 이렇게 잡혀있던 10,000원에서 밑으로는 이제 한 6,000원인 것 같고요. 6,000원에서 10,000원짜리쯤 이 언저리의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언저리, 이 6,000원부터 10,000원 사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본다면은 승산이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짧게 보고 눈앞을 본다면은 글쎄요. 그냥 단기 대응을 잘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끝났고 사실 물 건너갔죠. 올 4월 달이나 이런데 저점 깰 때 빠지거나 단기적으로 빨리 손절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청자님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은 장기로 가져가기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전망은 좋은데 재무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당연히 좋죠. 뭐 하냐면 T로보틱스가 이름부터 로봇 들어가 있고 지금 자율주행 로봇부터 해서 진공 로봇 이런 거 하고 의료 재활 로봇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전망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봇인데요. 근데 뭐 전망이 좋지만 회사 재무가 안 좋은 건 별개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망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회사가 돈이 없으면 뭐 전망 좋은 걸 운영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시청자님이 겪어야 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유상증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이제 5,000원대까지라든가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한다 할 때 유상증자를 받을지 말지를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없이 간다면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 힘들고 로봇 관련주 지금 당장 분위기 만들어지긴 힘들어서 만약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CES 2025 이런 거 2025 할 때 로봇 관련주들이 약간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고 내년 한 중반기 하반기쯤 돼서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시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한 중후반쯤에 시세를 조금 내는 모습을 만든다면 그때가 이제 상승의 초입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간은 그냥 자리 잡을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면은 어쨌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생기고 일이 꼬이긴 한데 그거는 그때 돼서 생각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유상증자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6,000원부터 10,000원이 사이 언저리쯤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하향을 하면서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그림이 언젠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게 5,000원이 되었든 6,000원 되었든 8,000원 되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위하고요. 현대위하고요. 66,600원에 15%입니다. 66,600원에 15%요?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상담 들어온 종목 중에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들어온 상담 종목 중에서는 재무도 좋지, 재료도 좋지, 회사도 좋지,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사서 들고 가면은 저는
그냥 뭐 편할 것 같은데요. 마음이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주식을 아, 우리가 그럼- 잘못 투자하고 계시는 게 시청자님께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을 네. 투자하시는 것은요. 적금을 넣는 것과 같아요. 보험 가입하는 거랑 같아요. 뭐냐면 시청자님 적금 넣으실 때 매일같이 적금 계좌 뭐 들고 다니시면서 통장 들고 다니시면서 시도 때도 없이 열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뭐 묻어놓고 월 납입금 되면 딱딱 넣고 치워버립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보통은 후자지 가만히 않나요? 있자. 매일같이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보험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험 증서 맨날 막 들여다보면서 와 매일같이 뭐 보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 그렇게 해야지 돈이 벌려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하게 되면요. 오늘 내가 뭔가 팔아야 되고 오늘 뭔가 내가 사야 된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벌릴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적게는 막 2년에서 많게는 한 3년에서 5년까지도 투자하는 것이 대형주의 기본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대 위화와 같은 1조 4천억이 넘는 이런 기업들은요. 시장에서 쉽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고요. 세력들도 모아가는 과정이 단순히 뭐 100억짜리 모아가는 것과 1조 4천억 모아가는 거는 과정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저기 바다에 보이는 엄청나게 큰 유조선과 같은 느낌인 거죠. 배가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하신 분들의 마음은요. 그냥 이 종목 없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내 계좌에 이런 종목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들여다보고 이게 조금 빠졌다고 뭘 하고 싶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고 뭐 팔아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안 좋은가 뭐 좋은가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안 팔아도 될 자리에 팔아버리게 되고 안 사도 될 자리에 막 사버리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를 투자하셨으면요. 그냥 잊고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왜냐하면 돈 잘 벌잖아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잘 나오고 있고 자동차가 판매량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팔리고 있고 현대차, 현대위아, 기아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판매는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환율이 좋으니까요. 옛날에 IMF 때 울산은 IMF가 온 줄 몰랐대요. 자동차가 워낙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뭐 900원대에서 막 1,100원, 2,000원, 거의 2,100원대까지 막 이렇게 찍고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차 싸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달러로 굉장히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IMF가 온 줄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울산에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현대차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IMF가 뭔데? 뭐 98년도 뭔 일 있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았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사놓고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진다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본다면. 보고 있는다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고 있는 손실률은 크게 의미 없고 물론 매수가가 좀 더 아래쪽으로 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중반대 또는 5만 원 후반대만 잡혀 있었어도 수익 내기가 좀 더 유리하고 수월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이미 6만 6천 원대 일단 한번 15%라는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5만 1천 원, 5만 2천 원짜리가 바닥을 잡는다고 친다면 참 좋은데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도 돈 잘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4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내 매수가도 낮추고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인 거고 지금은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만약에 상승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은 8만 원, 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올라올 때까지 8, 9만 원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사셔라. 그리고 만약에 저 4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으니까 손댈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고 갈 수만 있으면 수익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거 뭔가 하려고 하면 수익 안 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리드 위주. 다시 한번요. 그리드 위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1,500원 20%. 51,500원에 20%요? 네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오늘. 그리드 위즈라는 걸요. 시청자님이 오늘 상담하지 않았으면 저는 앞으로 당분간 볼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지금 진짜 난생 처음 봐요, 저 오늘. 제가 종목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봐도
제가 따로 공부하거나 따로 연구하거나 따로 이렇게 종목 발굴을 할 때 그리드 위즈라는 이런 종목은 전 신규 상장률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서 네, 솔직히 신규라서. 뭐 하는 기업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뭐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기잖아요. 저는 이걸 지금 처음 봐가지고 지금 여기 재무제표를 읽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설명이 전기차 충전 모뎀 충전기 제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방금 알았어요. 아, 이게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전기차 충전 쪽인가 보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구나.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있구나. 태양광 사업인가 보다. 그냥 에너지 쪽으로 엮여 있나 보다 정도만 알겠어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저는 방금 이게 읽은 게 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재무제표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구나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은 몰라도요. 주식을 많이 했어요. 주식은 많이 하고 주식은 많이 보고 많이 설명을 하고 데이터도 통계를 돌려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규 상장률은 3년 동안 바닥을 못 잡는다라는 저는 통계를 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전부 다 하락을 하거든요. 3년 동안 전부 다 바닥을 잡고 3년 뒤에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디까지 빠지나를 통계를 내보려고 했더니 어떤 기업은 30%, 어떤 기업은 반토막, 어떤 기업은 80%까지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장가 대비해서 어디 얼만큼 빠진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자리는 결국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내려가는 네. 도중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어떤 제가 특징을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리드 위즈라는 기업은 제가 처음 봐서 모르겠는데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은 일단 발행되는 주식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도 79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품절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품절주라 하면 주식 수가 많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왜 네, 옛날에 뭐 포켓몬 빵이니 뭐니 이런 거 막 품절 대란 났을 때 사람들 구하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이제 편의점에 뭐 두바이 초콜릿인가 그게 또 유행해가지고 구하기가 힘들대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품절이 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중고 거래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웃돈을 주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이런 그리드 위주와 같은 품절주에 좋은 호재 또는 밑에서 슈팅이 나오거나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등장해도 물량이 없어서 주가가 막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 상장주들은 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이 종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테마 상관없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로 수급이 막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죠. 장 안 좋을 때 품절주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면 급등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 나갈 수 있는데 단기 반등 나오면은 저는 거의 뭐 웬만하면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디까지 반등 나갈지는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고가에서 움직이는 종목하고 같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으로 싸워요. 그리드 위주가 지금 뭐 하는 기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사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뭔지는 안 중요해요. 이 기업이 뭐 돈을 벌고 어디에서 일하고 뭐 하고 있는지 안 중요합니다. 그냥 사볼까? 돈 벌었다는데 누가? 우와 팔아볼까? 누가 손실 났다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뭐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는 사면 돈 잃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앞으로 평생 주식하는 동안에 신규 상장하고 3년이 안 된 기업은 사지 마세요. 그거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거 하나 그냥 얻었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돈 좀 날려도 괜찮아요. 뭐 돈 좀 잃어도 뭐 다음에 벌면 되죠. 그러니까 네.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다시 안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단기 반등 나오면은 35,000 내지 4만 원까지 급등 나올 때 저쯤에서라도 저는 다 보고 매도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올라올 때 뭐 물론 힘에 따라서 막 52,000원까지 55,000원까지 슈팅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힘을 파악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챙겨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날 제가 아니라도 다른 전문가가 상담하고 있다면 그 전문가한테 상담하셔가지고 지금 이만큼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를 논의하시고 팔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신규 상장도 살 거예요? 아니요. 네, 몇 년요? 몇 년? 3년. 네, 그거 기억하시면은 적어도 진짜 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돈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잃는 일을 자꾸 없애야죠.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제가 요즘 또 오랜만에 수도권 가고 있습니다. 노원으로 갈 건데요. 노원 토요일 오후 1시에 노원 평생교육원 4층 2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원주 시티호텔에서 준비했습니다. 원주도 저희가 가끔씩 가죠. 그래서 원주 오전 11시에 일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이렇게 와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강의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셔서 자리를 또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NTC라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1,400원에 비중 30%다라고 하셨는데 뭐 트럼프 때문에 최근 떨어졌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기업에? 저는 이거 질문하고 싶은 게 떨어졌다는 이유를 왜 그렇게 찾으세요? 그냥 팔아내고 있는 거죠. 수익 냈으니까 팔아내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수익 낸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기업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는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 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여기저기 다 엮여가지고 최근에 잘 올라왔었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지금 적자에서 흑자도 나고 있는데다가 기업도 좋아졌다고 하니 거기다가 상장된 이유로 지금 저 4,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니 중간에 어딘가 샀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3만 원까지 올라가는 7월 4일 전까지는 모두가 수익 중인 자리입니다. 주식은요. 아니 투자는요. 부동산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투자와 주식은요.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가 주식을 배울 때 저에게 이렇게 주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 되게 돈이 많으셨어요. 그 돈이 많으신 분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 저희 스승님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자들은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데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개미들을 박수 칠 때 들어가가지고 인제서야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끗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수 칠 때 떠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채권이든 아무 쪽에서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떨어질 때 원인을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아니요. 누군가가 먼저 팔아 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팔고 있으니까 빠지고 있는 거고 내가 눈치가 빠르지 못해가지고 눈치가 느려가지고 내가 남들 팔 때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나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서도 지금이라도 팔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지금 과거에 3만 원짜리가 이만큼 싸졌으니까 싼데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야, 나 지금이라도 이거 팔아야 되겠어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주가는 더 빠지게 될 거고요. 내가 지금 한번 사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주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트럼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오늘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수익 낸 종목들 언젠가 팔아야 될 텐데 그 명분이 어딘가를 찾다 보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사람들은 그 명분만 집중을 하고 있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건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팔아야 되는 타이밍 놓치신 본인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약간 시청자님이 타협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라 해서라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지만 크게 날 뻔하다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비중을 좀 줄여볼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서 수익 내는 건 좀 억울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저 위에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7월 4일 제일 고점 찍었을 때 40%대까지도 50%대까지도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16%대 수익 내고 팔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억울함 때문에 못 팔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못 먹어도 고라는 느낌으로 그냥 본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저렇게 3만 원까지까 3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들이 이만큼이나 빠졌다고 싼데 사봐야 되겠어라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차트를 따라서 막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1선을 닿았다든지 뭐 35일선을 닿았다든지 31선 닿았다든지 하여튼 뭔가에 지금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평선을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안 보지만은 뭔가에 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닿아가지고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되었든 조금 더 밀린다고 하든 이 종목은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때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모험심에 달려 있는데 내가 조금 모험 한번 해볼란다 하면은 전량 들고 가서 못 먹어도 고다. 안 되면 그냥 본전 팔아버리지 뭐. 대신에 반등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팔아내는 1번 방법. 두 번째.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비중을 다 팔 수는 없고요. 여기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수익을 챙겨가지고 나머지를 그렇게 못 먹어도 고다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본전 왔을 때 팔게 된다 하더라도 물리지 않고 팔게 된다 하더라도 수익을 어느 정도 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죠. 다음번에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냥 나는 됐습니다. 이거 그냥 머리 아픕니다. 여기서 그냥 다 팔아버릴래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김에 저는 1번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거 16% 수익 내봤자 시청자님 배에도 안 차고 정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수익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뭔가 행복하고 이런 느낌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익을 챙길 바에야 저 같으면은 저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올라올 때 팔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뭐 물리고 저런 이런 일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 한다면 저는 본전에서 다 판다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셨다라는 건데요. 73,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HN을 7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3%까지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요즘에 에코프로가 지금 반등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반등의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가고 있죠. 더 이상 안 빠지고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사이쯤 물결을 만들면서 지금은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리를 잡는다면은 2차 전지 쪽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타이밍상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올라갈지는 올라가는 힘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지금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예언하듯이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봤을 때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 2차 전지 쪽이 충분히 많이 쉬었고 그리고 리튬을 광산을 좀 발견을 했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 쪽이 좀 더 좋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리스크는 이제 이 종목의 리스크는 트럼프죠. 이 종목의 리스크는요. 왜냐하면 아까는 그냥 수익 실현할 명분으로 트럼프였다면 이 종목은 이제 업황 자체의 리스크가 트럼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쪽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 미국 대선 전에 급등이 나온다면 그냥 팔아낸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튀어 오른다면은 저는 본전이 아니더라도 전 정리하는 게 더 어떨까. 2차 전지는 제가 한때 2023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이 개인 투자자들 계좌들의 돈의 무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서 씁쓸하긴 한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정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 타이밍이 저도 언젠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반등 나갈 것 같다. 그 반등 때 그냥 탈출하자. 그게 본전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튀어 올라갈 때 최소 65,000원 이상에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튀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5만 원 내지 5만 원 조금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트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고용료. 고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900원에 10%입니다. 15,900원에. 예. 그렇군요. 일단 매수 타이밍 자체가 썩 좋지 않아서 그렇지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주식은 종목 잘 잡았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잡아야 수익이 나고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또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잘 기다려야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 좋고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고 기다리면 수익 나는 종목이라서 대응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기다린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걸 왜 사서 이렇게 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셨으니까. 그냥 다 빠지고 사셨으면은 덜 기다려도 될 거를.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내가 이번에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고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점인 줄 알고 저점이라고 단정 짓고 들어가 버리니까 물리구나.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더 이상 안 빠지는 걸 보고 들어가자라는 것으로 배움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다음번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덜 기다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고영이라는 이 기업은요. 지금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11,000원짜리쯤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가 의료 쪽으로도 엮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도 엮여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얘가 지금 11,000원 이 자리에서는
지지만 조금 나와준다면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면은 옆으로 가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러면 11,000원에서 13,000원짜리쯤에 자리 잡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16,000, 7,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대신에 이제 변수라고 할 만한 내용은 시장이거든요. 아무리 얘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난번에 11,000원짜리에서 반등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나가겠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달라지면은 그렇지 못해요. 시장이 달라지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친구들이 맨날 보니까 운동장이 2시부터 3시까지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2시나 3시쯤에 얘들이 축구 맨날 하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내일도 2시나 3시쯤에 축구하고 있겠지. 나도 내일은 한번 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일 비가 오면 얘들 축구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냥 그런 거예요. 날씨와 같은 거예요. 시장은요. 그래서 내가 얘 보니까 11,000원쯤 반등이 나가는 것 같은데 내일도 반등 나가겠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비가 오고 있죠. 날씨 진짜 날씨 말고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이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이 아무 상관없이 좋았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은 11,000원쯤 자리 잡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전략을 드렸겠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여기서 자리 잡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더 내려갑니다. 예. 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장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처럼 이렇게 장 안 좋아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저는 방송에서 막 그때 올인해라. 은행에 있는 돈 다 갖고 와가지고 주식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 기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 안 좋아져가지고 얘가 8,000원 또는 9,000원까지 밀린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한 비중을 한 20%까지 늘려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 탈출하기도 좋고 수익 내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9,000원대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10,000원 깼을 때. 그리고 여기서 그냥 지지가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해서 올라오는 걸 그냥 본전이라든지 17,000원쯤 정리한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억울해도. 예. 그래서 뭐 장이 안 도와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전략 짜신다면은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내려가면은 좋은 기업이라서 내려갔을 때 더 사버린다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면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진양산업. 진양산업이요? 네,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1,500원에 35%. 500원에 35%. 그렇군요.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네, 아마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길래 덥석 물었다가 제대로 물렸습니다. 네, 이건 정치 테마라 가지고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을 잡으셨어요. 정치 테마는 정치 테마 끝나고 나면 좀 매력이 없어지거든요.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때 나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정치 끝나서 어쨌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시간 좀 걸리겠죠? 아니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건 뭐 시간이 걸리고 말고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가져가야지 뭐 방법이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회사가 어떤 뭐 정치 테마 말고 딴 데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 케이스보다는 거의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원래 엮여 있던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치 테마로 엮이더니 정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그걸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정치 테마로 엮이기 전까지는 진짜 좋은 기업이라서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정치 테마를 엮이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급등 나오고 폭락 나오더니 이제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치 테마로 낙인 찍혀버리면요. 그냥 한 번 정치 테마는 영원한 정치 테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정치 테마로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좀 들고 가시다가 요즘에 뭐 국민의힘 당대표 뭐 이야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다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도 하니까 뭐 일단 그냥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사실 회사가 나쁘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로 생각하고 가져가신다고 본다면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아마 2026년 정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2025년쯤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이나 그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셔서 2026년에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점에 사시면은 시간 많이 뺏겨요. 저점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싸게 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